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강경 발언이 나와요. 그것도 전 세계 120여 국가의 그 정상급들이 모인 그 자리 앞에서, 뭐 대통령, 총리, 수상 이런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그렇게 연설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온 발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완전한 파괴, 북한이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완전한 파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식의 발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렇게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500만 인구 한 나라를 지도상에서 없애겠다, 위협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점점 수위를 높여가면서. 그러나 그것은 뭐 트위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앞에서 일회성으로 이렇게 발언했던 거하고 이건 성격이 이제 다릅니다. 그런데 결국 이건 뭐냐면은 전 세계 앞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예비 선전포고를 이미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행동에 옮겨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나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세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다. 그건 뭔가 유엔에서 시행하는 대북제재 아니면 미국에서 시행하는 대북제재 이런 거가 원만히 국제사회 협조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달라. 이것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 같은 나라. 중국이 움직여야 대북제재가 그나마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안 움직인다면 중국을 제재할 또 명분도 여기서 확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이 좀 움직였다. 움직이면은 북한은 또 괴롭게 되죠. 그런데 완전히 북한을 멍들게 할 그런 제재 정도는 아니잖아요. 원유를 어느 정도 공급해 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효과는 북한 주민이 괴롭다는 것이죠. 당 간부든 북한 주민은 괴로워. 왜 그러냐면은 휘발유든 석유든 모두 부족하니까 너무. 그래서 이제 생활에 어려움을 줘가지고 내분을 유도하는 이런 또 한 마리 토끼. 이반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무 일에는 무관심할 수 있는데 자기하고 직결된 거 자기가 불편하고 괴로운 거는 못 참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것저것 실패했을 때 미국이 어떤 군사 옵션을 쓰든 쓸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명분을 얻는 것이죠. 막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든 정권 교체를 시도하든 특수 방법을 쓰든 간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7차 핵실험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6차 핵실험 강력했습니다. 제가 2메가톤급 아니겠냐, 200kg급 폭발력 아니었겠나, TNT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6차는 5차보다 진폭상으로는 13배였고요. 그리고 에너지 방출량 이런 걸로는 41배였다. 그래서 나는 1메가톤에서 2메가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계산상으로는 2메가톤 정도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메가톤, 200kg톤입니다.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김정은 한 번 더 보여줘야 되겠죠. 7차에는 조금 더 세게 뭐 그러다가 또 백두산 마그마 흔들어 가지고 백두산 폭발시킬지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좀 강력한 걸 또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젊은 혈기에 인정을 받아야 신바람 날 테니까. 아니면은 잠수함에서 또 LSBM 또 발사해야지, ICBM 좀 더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미국은 그 계산 다 넣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미국은 또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미국은 지금 알려지다시피 이제 7함대 말고 3함대를 또 한반도 쪽에 접근시킨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한반도 구역에는 만약 3함대가 진주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일상적으로
어떤 명분으로 들이대든 항상 항모 세척 정도는 겹치게 되겠죠. 있게 되고 그렇다 보면 항모에 딸린 구축암, 핵잠수암 이제 질비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작동하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수위를 높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바로 한국에 있는 미국인을 철수시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그것은 이제 국제사회에 그것도 압박이고 보여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그 모습을 보고 먼저 흔히 말하는 선빵을 날리냐? 못 날리죠. 북한은 선빵 못 날립니다. 핵으로는 못 날린다 그 말이에요. 다른 도발은 할 수 있죠. 백령도를 점령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걸 할 수 있지만은 핵은 선빵은 날릴 수 없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모든 준비를 해가도 보고만 있어야 돼요. 미국이 아무리 수위를 높여가도 북한이 핵으로 선빵은 날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북한은 핵으로 안 해도 비대칭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평도, 백령도를 점령한다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수도 서울에 특수작전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특수작전이라고 제가 그럽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지를 확보한다는 것이죠. 어떤 구역을 확보해서 인지를 잡습니다.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AN2기 한 300대 있죠. 그게 구형 구가닥달인데 문제는 그게 레이더에 잘 안 잡혀요. 거의 목재니까. 거기에 특수병 10명씩 타고 날라들면은 한 3,000명을 실어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한국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최고조로 모든 준비를 하고 끌어올린 다음에는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렇겠죠. 성향이 어떨 것 같냐. 지금 뭐 뻥카니 트럼프는 말뿐이 했었지만은 트럼프 평생에 살아온 행적을 보면 그 사람은 외롭게 게임을 즐기고 살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 버는 것도 게임, 싸우는 것도 게임. 이기냐 지냐 선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인생과는. 선악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친구가 없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자기 집념을 반드시 해결하는 그런 사나이다. 이렇게 보는데 대선 전에도 북한의 말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 단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의지가 결단코 북한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이 기류는 계속 흐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또 손 뗄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이에요. 평화협정 맺고 그렇지만은 현재 의지는 겪고 해결하겠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흐르고 있는데 그 진행을 위해서 쭉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도 역시 스케줄대로 가고. 이제 그런 과정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인정을 안 하니까 도대체 ICBM 발사해도 뭐가 부족할 것이다 이러죠. 핵실험을 하고 수소탄 실험했다 해도 뭐가 또 좀 부족할 것이다 하고 국제사회도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전문가라는 사람들 의도적이든 뭐든 인정 안 합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만합니다. 병나겠어요. 좀 인정을 해줘야 신바람 날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격에 또 가만히 있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경우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병납니다. 몸이 안 좋아지고 마음이 즐겁지 않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인생은 좀 쉽게 살면서 쉽게 무엇을 풀어서 이루려 해야 되는데 가서 주먹질하고 싸우고 하더라도 마음에 스트레스 안 받고 하셔야죠. 그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북한하고 미국은 평행선으로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 또 마음에 뭐가 있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적으로 또 이 기독교요. 기독교 하면 선악관이 참 강합니다. 어찌됐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경멸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이죠. 북한에 대해서.
뭐 북한 주민한테 그러지는 않죠. 북한 당국에 대해서 그렇지. 왜? 수백만을 굶어 죽이고 구금하고 처형하고 고문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엔 총회에서도 언급했잖아요. 그 부분을 경멸하는 부분이 있어. 다만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도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 자기는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하겠다. 그리고 세계 각국도 자기 나라 우선주의를 하라. 우선주의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자기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국민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 이거죠. 자기도 미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곧 여기서 또 확대하면 안보를 챙기든 방어를 하든 자국이 자국의 안보는 책임져라 이렇게도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1918년 월스너 민족 자결주의 그런 것 비슷합니다. 자기 민족은 자기 운명을 책임지고 결정해라 이런 거.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북한이라든가 뭐 한국이라든가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너희 나라 일은 너희 나라가 책임지고 해봐 이런 이야기죠. 나는 우리나라 일을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그 바로 유엔에서 그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은 세 가지를 노리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은 뭐 안보 불감증이라도 좋고 평화 좋아하고 전쟁 싫어합니다. 그 싸움 나는 거 좋아와 잘 안 하죠. 대체로. 그런데 남북이 공존해야 되겠다. 공존하자. 전쟁 안 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결국은 핵에는 핵, 공포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도 평화를 원하고 전쟁 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핵무장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술핵 뭐 그런 거 몇 개 갖다 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이 핵무장 하면은 동북아에 핵경쟁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이죠. 많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동북아는 러시아 세계 제2 핵강국이고 중국 계속 핵전력 강화하고 있는 중이고 북한은 핵무장 완료 단계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흔히 어떤 전문가는 3일이면 핵무장한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건 뭐냐면 그 정도 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모든 게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는 그저 한 달 아니면 두 달이면 그냥 뚝딱 해서 핵무장하고 또 핵무장이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중국을 능가하는 핵국가 강국이 돼버릴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준 핵무장 국가, 핵무장 국가로 분류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대화를 구걸할 게 아니고 강해지려고 해야 돼요. 강해져야 서로 균형을 이루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약자가 평화 이야기하는 의미 없어요. 평화란 단어는 강자의 뜻에 매인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국이 핵무장 한다 하는 것도 이건 차선책이지 최선책은 못 됩니다. 최선책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평화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뭐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든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돼버릴 때 결국 한국에 의해서 통일이 될 때 그때만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리고 한국 내에 참 60년, 70년간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그런 근원이 북한하고 연관 안 됐다,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하는데도 바로 이참에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피해도 따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모든 걸 끝내야 한다. 이런 대명제가 붙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한국의 백년대계, 천년대계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참에 시원하게 뭔가 다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은 여의치 않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은 평화를 위해서 또 서로가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되는데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도 공존이 될까? 이런 의문부호가 또 붙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내부가 갈라져 있고 온갖 세력이 난무하기 때문에 공존이 과연 이런 의문부호가 붙어요.
그래서 핵무장을 해도 정말 한국 내부가 단합돼도 국민이 각성해가지고 그 부분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면 공존 이것도 위험하다 이 말이죠. 북한은 여러 칼이 있어요. 북한이 핵무기 사용 안 해도 돼요. 한국에. 그럼 뭐냐? 내부에서 붕괴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북한은. 땅굴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또 들어올 수도 있고, 한국군 복장 아니면 민간인 복장, 또 한국 내에 암약하는 그런 세력, 그리고 탈북자도 그동안에 계속 들어왔지만은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볼 때 탈북자를 이용해서 북한에서 어떤 특수군이라든가 이런 공작부대를 섞어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옛날부터 많이 해온다 이런 이야기죠. 아무튼 이런 힘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움직일 때 수도 서울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지만은 우리는 항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가 돼 있냐 이거예요. 한국이. 이거는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서울 시내에 어떤 그런 준동이 일어난다. 그런데 복장이 구분이 안 돼. 그럼 한국군하고 구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중에서 아파치를 동할 별의별 걸 해도 힘들잖아요. 똑같으면 뭐 얼굴이 다릅니까? 똑같고. 그래서 한국군들이 전부 각자 추적기를 달고 있다든지 식별기, 이렇게 되면 또 다르겠죠. 그리고 수도 서울에는 얼마나 많은 차가 있습니까? 외부에서 우리 군대가 진입하기 어려워요. 땡끝 몰고 몰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해야 됩니까? 결국 헬리콥터로 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원이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또 시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격병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일어날 때 로봇이 적을 확인하고 저격할 수 있고 이런 게 돼 있나? 이런 거 있고, 그런 준비가 충분한가 이 말이에요. 아니면 예비군들이 저격을 거기서 담당을 해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저런 준비가 이제 완전히 돼 있느냐 이런 이야기고, 아무튼 간에 한국에는 여러 가지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설령 핵의 균형을 맞춰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완전한 건 아니다. 참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나마도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실제로는 반드시 제대로 해결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냐? 바로 중국, 러시아, 특히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고 감싸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한국의 주적은 중국도 주적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중공군이 개입해 가지고 이 통일을 방해하면서 휴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휴전한 겁니다. 현재는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곧 그 의미로 봐도 중국은 지금도 적국이에요. 그 휴전 의미에서 볼 때도 실제로 적국 행동을 하고, 남북 이렇게 갈라놓고 또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바로 주 세력이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그걸 엄밀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방어적도 좋지만은 공격적인 작전을 구사해라 이런 이야기죠. 비대칭을 찾아내라. 약점. 이거는 이제 한국인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를 유지하고 내 가족을 지키고 이웃과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식에게 편안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일단 생존해놓고 봐야 된다 이런 차원이죠. 너무 뭐 걱정할 일은 없고, 한국에서 모두가 각성이 일어나고 트럼프는 앞으로도 계속 수위를 더 올려갈 것이고, 아마 스케줄대로 이렇게 움직여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일상적으로 어떤 명분으로 들이대든 항상 항모 세척 정도는 겹치게 되겠죠. 있게 되고, 그렇다 보면 항모에 딸린 구축함, 핵잠수함 이제 즐비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작동하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수위를 높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바로 한국에 있는 미국인을 철수시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그것은 이제 국제사회에 그것도 압박이고 보여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그 모습을 보고 먼저 흔히 말하는 선빵을 날리냐? 못 날리죠. 북한은 선빵 못 날립니다. 핵으로는 못 날린다 그 말이에요. 다른 도발은 할 수 있죠. 백령도를 점령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걸 할 수 있지만은 핵은 선빵은 날릴 수 없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모든 준비를 해가도 보고만 있어야 돼요. 미국이 아무리 수위를 높여가도 북한이 핵으로 선빵은 날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북한은 핵으로 안 해도 비대칭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평도, 백령도를 점령한다.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수도 서울에 특수작전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특수작전이라고 제가 그럽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지를 확보한다는 것이죠. 어떤 구역을 확보해서 인지를 잡습니다.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AN2기 한 300대 있죠. 그게 구형 구가닥달인데 문제는 그게 레이더에 잘 안 잡혀요. 거의 목재니까. 거기에 특수병 10명씩 타고 날라들면은 한 3,000명을 실어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한국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최고조로 모든 준비를 하고 끌어올린 다음에는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렇겠죠. 성향이 어떨 것 같냐. 지금 뭐 뻥카니 트럼프는 말뿐이 했었지만은 트럼프 평생에 살아온 행적을 보면 그 사람은 외롭게 게임을 즐기고 살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 버는 것도 게임, 싸우는 것도 게임. 이기냐 지냐 선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인생과는. 선악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친구가 없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자기 집념을 반드시 해결하는 그런 사나이다. 이렇게 보는데 대선 전에도 북한의 말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 단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의지가 결단코 북한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대선 전에도 북한의 말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 단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의지가 결단코 북한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이 기류는 계속 흐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또 손 뗄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이에요. 평화협정 맺고 그렇지만은 현재 의지는 겪고 해결하겠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흐르고 있는데 그 진행을 위해서 쭉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도 역시 스케줄대로 가고. 이제 그런 과정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인정을 안 하니까 도대체 ICBM 발사해도 뭐가 부족할 것이다 이러죠. 핵실험을 하고 수소탄 실험했다 해도 뭐가 또 좀 부족할 것이다 하고 국제사회도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전문가라는 사람들 의도적이든 뭐든 인정 안 합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만합니다. 병나겠어요. 좀 인정을 해줘야 신바람 날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격에 또 가만히 있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경우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병납니다. 몸이 안 좋아지고 마음이 즐겁지 않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인생은 좀 쉽게 살면서 쉽게 무엇을 풀어서 이루려 해야 되는데 가서 주먹질하고 싸우고 하더라도 마음에 스트레스 안 받고 하셔야죠. 그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북한하고 미국은 평행선으로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 또 마음에 뭐가 있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적으로 또 이 기독교요. 기독교 하면 선악관이 참 강합니다. 어찌됐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경멸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이죠. 북한에 대해서. 뭐 북한 주민한테 그러지는 않죠. 북한 당국에 대해서 그렇지. 왜? 수백만을 굶어 죽이고 구금하고 처형하고 고문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엔 총회에서도 언급했잖아요. 그 부분을 경멸하는 부분이 있어. 다만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도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 자기는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하겠다. 그리고 세계 각국도 자기 나라 우선주의를 하라. 우선주의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자기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국민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 이거죠. 자기도 미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ICBM 좀 더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미국은 그 계산 다 넣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미국은 또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미국은 지금 알려지다시피 이제 7함대 말고 3함대를 또 한반도 쪽에 접근시킨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한반도 구역에는 만약 3함대가 진주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일상적으로 어떤 명분으로 들이대든 항상 항모 세척 정도는 겹치게 되겠죠. 있게 되고 그렇다 보면 항모에 딸린 구축함, 핵잠수함 이제 질비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작동하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수위를 높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바로 한국에 있는 미국인을 철수시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것은 이제 국제사회에 그것도 압박이고 보여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그 모습을 보고 먼저 흔히 말하는 선빵을 날리냐? 못 날리죠. 북한은 선빵 못 날립니다. 핵으로는 못 날린다 그 말이에요. 다른 도발을 할 수 있죠. 백령도를 점령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걸 할 수 있지만은 핵은 선빵은 날릴 수 없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모든 준비를 해가도 보고만 있어야 돼요. 미국이 아무리 수위를 높여가도 북한이 핵으로 선빵은 날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북한은 핵으로 안 해도 비대칭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평도, 백령도를 점령한다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수도 서울에 특수작전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특수작전이라고 제가 그럽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지를 확보한다는 것이죠. 어떤 구역을 확보해서 인지를 잡습니다.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AN2기 한 300대 있죠. 그게 구형 구가닥달인데 문제는 그게 레이더에 잘 안 잡혀요. 거의 목재니까. 거기에 특수병 10명씩 타고 날라들면은 한 3,000명을 실어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한국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최고조로 모든 준비를 하고 끌어올린 다음에는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렇겠죠. 성향이 어떨 것 같냐. 지금 뭐 뻥카니 트럼프는 말뿐이 했었지만은 트럼프 평생에 살아온 행적을 보면 그 사람은 외롭게 개임을 즐기고 살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 버는 것도 경우가 없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자기 집념을 반드시 해결하는 그런 사나이다. 이렇게 보는데 대선 전에도 북한의 말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 단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의지가 결단코 북한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이 기류는 계속 흐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또 손 뗄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이에요. 평화협정 맺고 그렇지만은 현재 의지는 겪고 해결하겠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흐르고 있는데 그 진행을 위해서 쭉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도 역시 스케줄대로 가고 이제 그런 과정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인정을 안 하니까 도대체 ICBM 발사해도 뭐가 부족할 것이다 이러죠. 핵실험을 하고 수소탄 실험했다 해도 뭐가 또 좀 부족할 것이다 하고 국제사회도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전문가라는 사람들 의도적이든 뭐든 인정 안 합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만합니다. 병나겠어요. 좀 인정을 해줘야 신바람 날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격에 또 가만히 있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경우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병납니다. 몸이 안 좋아지고 마음이 즐겁지 않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인생은 좀 쉽게 살면서
쉽게 무엇을 풀어서 이루려 해야 되는데 가서 주먹질하고 싸우고 하더라도 마음에 스트레스 안 받고 하셔야죠. 그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북한하고 미국은 평행선으로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 또 마음에 뭐가 있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적으로 또 이 기독교요. 기독교 하면 선악관이 참 강합니다. 어찌됐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경멸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이죠. 북한에 대해서. 뭐 북한 주민한테 그러지는 않죠. 북한 당국에 대해서 그렇지. 왜? 수백만을 굶어 죽이고 구금하고 처형하고 고문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엔 총회에서도 언급했잖아요. 그 부분을 경멸하는 부분이 있어. 다만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도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 자기는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하겠다. 그리고 세계 각국도 자기 나라 우선주의를 하라. 우선주의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자기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장한다 하는 것도 이건 차선책이지 최선책은 못 됩니다. 최선책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평화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뭐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든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돼버릴 때 결국 한국에 의해서 통일이 될 때 그때만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리고 한국 내에 참 60년 70년간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그런 근원이 북한하고 연관 안 됐다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하는데도 바로 이참에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피해도 따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모든 걸 끝내야 한다. 이런 대명제가 붙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한국의 백년대계 천년대계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참에 시원하게 뭔가 다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은 여의치 않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은 평화를 위해서 또 서로가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되는데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도 공존이 될까? 이런 의문부호가 또 붙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내부가 갈라져 있고 온갖 세력이 난무하기 때문에 공존이 과연 이런 의문부호가 붙어요. 그래서 핵무장을 해도 정말 한국 내부가 단합돼도 국민이 각성해가지고 그 부분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면 공존 이것도 위험하다 이 말이죠. 북한은 여러 칼이 있어요. 북한이 핵무기 사용 안 해도 돼요. 한국에. 그럼 뭐냐? 내부에서 붕괴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북한은. 땅굴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또 들어올 수도 있고 한국군 복장 아니면 민간인 복장 또 한국 내에 암약하는 그런 세력 그리고 탈북자도 그동안에 계속 들어왔지만은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볼 때 탈북자를 이용해서 북한에서 어떤 특수군이라든가 이런 공작부대를 섞어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옛날부터 많이 해온다 이런 이야기죠. 아무튼 이런 힘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움직일 때 수도 서울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지만은 우리는 항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가 돼 있냐 이거예요. 한국이 이거는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서울 시내에 어떤 그런 준동이 일어난다. 그런데 복장이 구분이 안 돼. 그럼 한국군하고 구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중에서 아파치를 동할 별의별 걸 해도 힘들지